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몇 달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프레임이자 작전의 결과라는 것이 온천하에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검언유착에 대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상 당연히 해당 내용을 퍼뜨렸던 당사자들은 그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됐건 조 전 장관이 됐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추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조 전 장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몇 달 동안이나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금 또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느라 분주한 것 같은데요. 검언유착에 대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조 전 장관은 언론을 일방적으로 악마시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전 장관이 충격적인 이번에 실토 한 가지를 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이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미래통합당과 짜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얼핏 듣기에도 지금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구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식의 지금 실토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글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버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 있었다라고 하니 저렇게 나오니까 수상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니냐?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꺼내든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음모론 자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당길 수 있는 청기 누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현재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소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고소, 저기도 고소, 계속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죠. 왜 저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급한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린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검언유착이 허구다 그리고 작전의 결과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장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망상, 또 다른 허상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 전 장관이 이번에 올린 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의 글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인 것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놨거든요. 조 전 장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4.15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 수뇌부에서 검찰을 재설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찰을 재설정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이제 준비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이제 조 전 장관이 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하다라고 압니다. 우리가 저거를 의견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의 적시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조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지금 남발하느라 굉장히 지금 바쁜 와중인데 그 고소의 대상이 됐고 실제로 지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종찬 기자거든요. 우종찬 기자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시를 했다가 법적으로 처벌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우종찬 기자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처벌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조 전 장관이 지금 안다라고 얘기했던 거, 즉 검찰의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희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설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구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와 굉장히 지금 흡사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KBS가 오보를 냈던 그 기사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시민과 총선과 관련된 대화가 스모킹건이다 라고 KBS가 오보를 냈었죠. 당시 KBS가 오보를 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 선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식의 어떤 공모를 했었다라고 하는 KBS의 오보, 그리고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검찰 수뇌부가 그거에 힘을 얻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KBS의 그런 식의 내용, 4.15 총선과 미래통합당과 검찰의 그 관계, 그거 뭐로 지금 드러났습니까? 허구로 드러났죠. 오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저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검찰이 탄핵을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안 관련 눈치 보지 말고 엄정 대응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거 지금 뒤에 보니까 조 전 장관도 저기 앉아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주장에 따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이런 지금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애당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에 제적한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일단 동의를 해야, 그래야지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무슨 놈의 검찰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조 전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사실 적시를 하듯이 저런 식의 압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재설정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 전 장관이 이런 글을 또 올리세요. 자, 이런 지금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많이 잊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기사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울산 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신동아 기획 인터뷰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면서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두었다, 이런 또 글을 써놨습니다.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탄핵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랑, 그리고 공소장에 마찬가지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35번 등장을 한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검찰이 지금 의도적으로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희망을 해가지고 그거와 짜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다, 그렇게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교수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자꾸 울산시장에 대한 얘기를 자꾸 꺼내냐? 이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와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당시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몇 달 동안이나 계속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검찰, 즉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야당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야당과 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다, 이 지금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고, 그냥 김어준식의 또 다른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검언유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정확하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통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고소를 저렇게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 전 장관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급하긴 급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가지고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이 지금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할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 전 장관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지금 풀어나가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시도로서 새로운 지금 프레임을 꺼내들었는데 그게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꺼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일 거라고 예상하고 희망하고 그 미래통합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했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진정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 오히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토하는 꼴이 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